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1회 기출, 실무 기출 같이 풀어볼 텐데요. 일단 DB를 붙여넣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에 있는 아이큐브 코어 DB 들어가신 다음에 요 DB 안에 있는, 밖에 있는 이 두 가지 파일 지워주시고요. 없으시면 상관없지만 있으시면 지워주시고, 안에 있는 어태치도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DB 폴더를 붙여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DB 파일하고 이런 기출문제 자료들은 저희 카페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좀 시험 합격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큐브 코어 쪽 가셔서요. 붙여졌으면은 이제 복원하는 리스토어 쪽으로 가시면 되고, 리스토어를 할 설치 DB 경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폴더 선택에 C 드라이브에 우리 아이큐브 코어 DB 안에 붙여놨었죠. 지정하신 다음에 복원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개 파일이 다 붙여지고, 닫혀질 때까지 저절로 이 까만 창이 닫혀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조금 시간 걸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서 다 정확히 안정화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시스템이. 네, 다 붙여졌으면요. 네, 열어주시면 되는데, 회사 코드는요, 회계 1급 회사 A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은찬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한국생산의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니까 회계관리의 기초정보 관리 안에 있는 계정 과목 등록 쪽을 봐주시면 되고요. 네, 1번부터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묻고 있네요. 네, 복리후생비는 이렇게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목을 추가하게 될 경우에는요, 입력 구분이 입력 불가로 변경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1, 2번은 맞고요. 그리고 3번 일괄 설정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로 변경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해서 3번도 맞는 답이고요. 지금 접대비, 81300 접대비에 대한 부분, 요게 4번이 틀렸는데, 자, 증빙 필수 입력 여부는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차변, 대변 필수가 아니라 차변만 필수이면은 입력이 된다. 라는 부분이에요. 차대변 필수로 다 설정하려면 요거 1번 쪽으로 사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2번 문제고요. 자, 김은찬 사원의 전표 입력 방식의 권한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거네요. 시스템 관리의 회사 등록 정보에 사원 등록 쪽에 공란으로 조회를 다 해보시고 이제 김은찬 사원의 회계 입력 방식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현재 수정으로 되어 있고요. 수정은 전지전능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표 입력하고서 바로 전표 상태 바로 승인으로 두고요. 그리고 그 승인된 전표를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승인 해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네, 3번 문제. 자, 거래처 등록 메뉴의 거래처 구분은 거래처의 성격을 나타내는 항목인데요. 거래처 구분과 등록 내용이 잘못 연결된 거. 네, 요거 기초정보관리 쪽에 있는 일반 거래처 등록에 해당되는 내용 묻는 거였고요. 이 구분이 일반 무역 주민 기타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요. 2, 3, 4번은 네, 다 맞는 답이고, 현재 또 1번이 틀린데 카드사 자체도 여기 없어요. 카드사는 금융거래처 등록할 때 나오는 부분이라서 여기도 없고, 그래서 일단 틀린 것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설명도 틀렸어요. 카드사는 구매 용도의 법인신용카드가 아니라 가맹점 주일 경우에 카드사를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여러모로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4번 문제예요. 자, 한국생산 본점은 회사 경비 지출에 사용한 직원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분을 네, 여러 가지 관리 항목을 등록해서 사원별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원별로 관리도 하지만 또 개인 신용카드 부분도 구분해야 되고 또 경비를 미지급 비용 계정으로도 관리하고 있다. 많이 물어보고 있죠. 이렇게 구분되는 것들이 많다, 조건값들이 많다 할 경우에는 여기 관리 내역 현황에 들어가셔서 여긴 관리 항목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런 조건값이 많을 경우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잔액 쪽 탭에 들어가시면 관리 항목이 이제 하나 이상, 예, 2개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계정 과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구분할 수 있으니 잔액 탭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리 항목은 L2 경비 영수증이고요. 관리 내역은 네, 신용카드 개인이죠. 관리 항목 두 번째로는 사원별로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 김은찬 사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1월 한 달간에 대한 부분이라서 1월 한 달간만 해주시면 되고요. 계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 계정으로, 조건값이 많죠. 미지급 비용. 그러면 네, 김은찬 사원 29만원 쓴 게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5번 문제, 한국생산 본점은 장부 마감 후에 2019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네, 이거 전년도 2월 분에 대한 거래처 쪽이라서 저는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다른 곳에 들어가서 보셔도 상관없어요. 편한 메뉴가 여러분들이 이제 생기실 거예요. 네, 저는 계정 쪽 외상 매출금 해서 거래처 쪽을 볼 거고요. 네, 기표 기간은 2019년도 저는 1월 1일자만, 전월에 2월 된 것만 보고 싶어서 1월 1일로만 기표 기간을 설정하고 보겠습니다. 0은 싫어, 네, 맞고, 2번도 맞고요. 3번 제동도 맞고, 상산유통이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네, 6번 문제입니다. 2019년 1월 한 달 동안 한국생산 본점이 입금 출금된 현금에 대한 부분이니까 입금 출금된 현금 출납장 가보세요 라는 내용이고요. 네, 기표 기간은 1월 한 달간이고요. 네, 입금액 월계와 출금액 월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계 350, 334 해서 2번 정답을 하시면 됩니다. 네, 1급 7번 문제. 자, 한국생산 본점이 지출 시 수취한 증빙을 ERP 이용해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기표 기간은 1월 한 달간으로 해주시면 되고,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로 하면은 더 이제 내용이 적게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고요. 복리후생비 쪽에 255만원 합계는 나온 건 있는데, 자, 여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해서 계산서, 여기 내용에 들어가야 이제 적격증빙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없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네요. 수치제외 대상과 차이금액. 그래서 10만원과 20만원을 합친 30만원이 이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8번 문제, 한국생산 본점은 보유하고 있던 용접기를 전체 양도했습니다 라는 부분이라서 고정자산 관리 가시면 되고, 양도한다라는 건 고정자산 등록에서도 추가 등록사항 쪽에 가셔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었죠. 네, 일단은 기계장치니까 기계장치 쪽에 용접기를 찾아서 네, 여기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전체 양도라서 추가 등록사항에 입력하는 부분은 이렇게 양도해서 이렇게만 하셔서 월 상각 내역에 833337 1월에 양도한 거니까 이걸로 해서 찾으셔도 사실 무리는 없어요. 전체 양도라서. 예, 무리는 없지만 뭐 정확히 더 알고 싶다 라고 하시면 네. 네. 한번 또 이게 내용이 안 들어가면 네, 다시 해야 돼서 네, 양도로 해서요. 금액을 기초가액으로 넣어주세요. 엔터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전기말 누계액 요만큼이 기초가액인 장부가액에서 이렇게 누계액이 감소가 되면서 월 상각 내역이 보여요. 어차피 내용은 똑같아요. 네. 그래서 833337 이게 바로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제 표시가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양도 부분은 사실상
추가 등록 사항 쪽에 금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찾을 수는 있지만 정확히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입력하셔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네, 9번 문제입니다. 자, 보유 중인 자산에 대해 자산 변동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자산 변동 처리가 불가한 항목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자산 변동 처리는 추가 등록 사항 쪽에 있는 여기 구분값에서 찾으세요라는 거 물어본 거였고요. 네, 한번 하나만 그냥 예로 치면은 네, 자본적 지출, 양도, 폐기, 부서 이동, 프로젝트 이동 이렇게 있죠. 즉 없는 거, 사업장 이동이 없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사업장 이동이 없어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10번 문제. 자, 한국산산 본점은요. 전국 공장을 프로젝트별로 관리하고 있고 매출액이 가장 높은 공장은 어디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쪽에 대한 내용이고 이런 것들은 결산 재무제표 관리 쪽에서 보실 수가 있고 자, 손익계산서인데요. 요거인지 이제 관리 항목별 손익인지 기간별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별로 관리한다라는 부분에서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로 가야 된다라는 걸로 아시고 가시면 되고 프로젝트별이니까 여기 프로젝트별 탭으로 가시면 되고요. 프로젝트는 네 이제 전체 공장 중에서 매출액이 높은 거 찾아야 되니까 예, 그냥 네, 예, 그냥 예, 전체로 할까요? 전체로 하셔요. 전체 하겠습니다. 기간은 1월이니까 1월 한 달간만 잡아주시고 네, 여기 전체를 클릭해서요. 네, 이렇게 하세요. 선택 전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조회 누르시면 네, 이렇게 나오고요. 네, 매출액 가장 높은 공장을 찾아라 라는 거고요. 자, 봤을 때 서울, 광주, 부산, 울산, 대전 이렇게 쭉 있는데 네, 광주가 월등히 높네요. 월등히 1억 2,500. 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네, 11번은요. 기간 비용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료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본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급 보험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부분을 찾으라는 부분이고요. 네, 요거는 전표 정부 관리 쪽에 있는 기간 비용 현황에 가셔서 보시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여기서 2019년도 네, 그냥 기표일자 두고요. 본점으로 조회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두 개가 있네요. 네, 지금 2019년 1번 문제처럼 1월 기준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료 한 건이다? 틀리죠. 이거 3월, 5월이니까 1번 틀렸고 그리고 선급 보험료 납입 시에 회계 처리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했다? 예, 계정 까먹, 예, 비용, 선급 비용 계정으로 처리했다. 2019년도 1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1번 1월 기준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한 건이다 라는 부분은 자, 요거 입력된 부분은 2019년도 내에 입력한 거고요. 지금 물어본 게 입력한 게 아니라 가입되어 있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기간 비용 현황 쪽에서 계약 기간을 네, 올해로 잡아서 네, 뭐 조회 이런 식으로 보이시면 계약 기간이 2019년도 1월 안에 있는 보험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서 보셔야겠네요. 그래서 입력한 게 아니라 그 기간에 있는 거를 찾는 거라서 한 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이 틀렸는데 자, 지금 보면 선급 비용으로 먼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했어요. 보험료가 비용이고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문찬 사원 같은 경우는 승인 권한자이기 때문에 승인 전표로 발행됐다는 거 네, 맞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4번은요. 1월 말 전표 발행 시에 분기에는 보험료 84909 선급비용 84909인데요. 전표 발행이 되게끔 바꿔놨는지 일단 해보고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전표 발행이 안 됐었는데 네, 이번에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전표 발행된 내용을 전표 승인 해제 쪽에서 보셔도 되고요.
전표 상태 전체로 해서 네, 하시면 네. 기간 비용 현황에서 네, 이렇게 해서 예. 일요일로 하셔서 이렇게 전표형을 네, 결산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기간 비용 현황은 결산 전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84909 예, 맞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선급비용 대변, 보험료 차변으로 해서 84900 예,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 할 시간 없다 하시면 사실 여기서 보시면 돼요. 기간비용 현황 쪽에서 여기 기간비용 현황 탭 들어가시면은 계약기간은 1월, 왜냐면 1월 한 달간에 대한 거니까 1월 말에 발생할 거니까 조회 누르시면 전표 처리가 됐기 때문에 또 보이지가 않네요. 네, 이거 전표 발행을 했으면 전표 발행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네, 84909, 84909. 만약에 전표 처리가 안 돼 있으면은 기간 비용 현황에서 보여요. 네. 또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승인 해제를 하고. 승인 해제를 하고 네, 여기서 삭제가 또 여기서 또 막아놨나 봅니다. 네, 그러면 전표 처리하는 걸로 하셔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는요. 자, 한국산사본점은 월말 결산을 진행하려고 한다. 2019년도 1월 말에 결산 시에 순매출채권의 계정 잔액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대손 충당금은 매출채권의 1%를 설정한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건 이제 결산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네, 아무튼 저는 합계잔액 시산표 쪽으로 이렇게 더 편해서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상관없고요. 네, 1월 31일자로 저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외상 1월 말 결산 시 순매출채권의 계정 잔액이에요. 자, 순매출채권이라는 거는 자,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에서 대손 충당금을 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외상 매출금은 336771000이고요. 그리고 받으러오면 342000000. 네, 이렇게 6787710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1% 한 것만큼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99%를 이렇게 해서 풀겠습니다. 671983290 대손 충당금 1%만큼을 뺀 그래서 0.99를 곱해서 671983290 순매출채권은 잔액을 네,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게 더 편하실 거예요. 네, 정답이 2번이고요. 13번 문제는요. 네, 받을 어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네, 그래서 본점에 받을어음 명세서 쪽 자금관리 쪽에 이제 어음 관련된 부분이 있죠. 받을어음 명세서 쪽에서 가셔서 이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네, 조회는 올해로 할까요? 네, 올해로 하고. 네,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지금 1번 문제는 네, 001원 만기일자 네, 맞고요. 그리고 네, 휴일 사용 여부. 네, 휴일을 네, 만기일이 휴일이면은 네, 휴일 다음 날로 만기일이 반영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되었냐를 묻는 게 아니라 설정할 수 있냐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설정할 수 있어요. 휴일 사용 여부를 사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건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보기는 어음 관리를 할 경우 받으러온 계정에 반드시 받으러온 연동 항목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네, 그래야 연동 항목이 계정 과목에서 연동 항목이 받으러옴으로 되어야지만 받으러온 명사절 쪽으로 이렇게 쭉 내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3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4번 문제, 3월 20일 만기가 도래해서 은행에 가서 출시 의뢰할 어음을 찾는 부분인데요. 자, 만기일별 쪽으로 가셔서 네, 만기일이 3월 20일이니까 네, 만기일을 입력해 주시고 네, 그리고 보유랑 만기 일자 이대로 해서 그냥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 보유 할인, 할인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된 거는 매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할인된 거는 제외하고 보셔야겠네요. 그렇게 했을 때 만기 금액은 요거 5천만 원만 해당이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요 끝까지 반드시 보셔서 이런 거 속지 마시고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4번. 네, 14번 문제인데요. 한국생산본점은 ERP를 이용하여 자금 수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네, 2019년 1월 당사의 수입과 지출 예정 금액은 얼마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수입 지출이라는 게 나왔으면 요거는 자금관리 쪽에 일자별 자금계획 입력이에요. 입금 출금, 현금 입금 출금은 현금 출납장이었지만 출납장이었지만 네, 자금 수지 계획 쪽에 수입과 지출 쪽은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한국생산 본점이고요. 계획 연월이 1월이고요. 네. 그럼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자, 여기에서 네, 자금 반영 눌러 주시면 되고요. 예, 조금 연월은 1월 한 달간 전표조회는 그냥 두시면 돼요. 3개월 그 전거부터 전표 조회 기간을 하고 있어요. 두시면 되고요. 적용 눌러주시고 고정자금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반영하겠습니다. 예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하면 내용이 주르륵 뜨고요. 여기 있는 수입 예정계 하단에 있는 거 지출 예정계를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네, 15번에 한국생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통제의 구분과 여비교통비 계정의 예산통제 방식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시스템 관리 쪽에 네, 여기 그 사용자 시스템 환경 설정 쪽에 네, 회계 쪽 여기 예산통제 구분 보실 수 있죠. 여기서 사용부서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 4번 중에 정답이 이제 하나 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회계관리의 계정 과목 등록 이쪽에서 여비교통비 부분에 대한 네, 예산 통제, 월별 통제 요거 찾아라 라는 부분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16번은요. 자,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19년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익 금액입니다. 네, 한국생산 춘천지사 2000번이니까 2000번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돼요. 네, 부가가치세 관리고요. 부가세 신고서 쪽에 가셔서 2019년도 1기 예정 2000번 요거를 반드시 바꿔놓으시고 기간은 좀 줄여서 네, 기간은 네, 1기 예정이니까 1, 2, 3월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엔터 누르시면 이쪽에 내용이 나오고 네, 불러오기 통해서 예정 신고 기간에 춘천지사 부분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라는 건 면세 수익 금액이에요. 면세는 부가세 신고서 상에 부가세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쪽 안에 나오지 않고요. 과세 표준 탭 안에 과세 표준 명세에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서 발급 금액 요거를 찾으시면 되는 문제여서 5,200만원 정답을 찾으시면 되었겠네요. 면세 수익 금액 쪽. 네, 그래서 과세표준 명세 쪽 탭으로 가셔서 면세 수익 금액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2번 정답이고요. 17번은요.
자, 보기거리에 대해서 전표 입력을 실행하고 나서 일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납부세액을 찾아라는 부분입니다. 네, 한국생산춘천지사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 전표가 입력할 때 예, 본점이 아니라 꼭 2000번 춘천지사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네, 결의부서 그냥 두시면 되고 1월 20날이니까 1월 20날짜로 바꿔주셔서 네,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매출 내역은 뭐 식품의 내역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네, 신인정자 상품 판매 뭐 편한 대로 쓰겠습니다. 뭐 이거는 매출 쪽이라서 매출로 하셔도 되고 일반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일반으로 할게요. 네, 구분이 매출이라서 매출 부가세 쪽이죠. 그래서 6번을 선택해서 매출 부가세 이걸로 하시면 되고, 거래처는 신흥전자죠. 전표유형 기본 1000번이고요. 사업장 2000번. 세무 구분은요. 네, 별다른 거 없어서 이런 거는 그냥 과세 매출로 하시면 되겠네요. 네, 뭐 신고 여부 전자세금 계산서 예, 두시면 되고, 공급가액이요. 네, 1000만원입니다. 네, 세액 저절로 붙고요. 네, 그리고 외상이니까 미수금 쪽에 그냥 두시면 되고, 수금 정보는 네, 그냥 적용 엔터 쭉 내려오셔서 네, 적용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국내 매출에 뭐 네, 국내 매출 이렇게 두셔도 무방하시고요. 외상 매출금 네, 이렇게 하셔서 네, 쭉 네, 내려오시면 네, 이렇게 번호가 떠야지 승인이 된 거예요. 상태 승인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오셔서 2000번의 춘천지사에 동일하게 기간 주시면 되고요. 네, 조회 다시 해서 수정된 내용이 존재합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하고 누르시면 네, 뭔가 바뀌었을 거고요. 다시 불러오기 해서 불러지면은 과세 쪽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납부세액 또한 바뀌게 되죠. 납부세액은 차감세예요. 매출세에서 매입세 뺑 차감세 이거라서 790만원 3번 찾으시면 되는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네, 일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첨부 대상이 아닌 부속 명세서는인데요. 자, 일기 예정 신고에 이미 열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을 텐데, 예, 요런 부속 명세서는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는 부속명세서를 다 들어가서 보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역추적 쪽 탭에 있는 세무 유형을 보시고 여러분들 좀 판단하시는 게 좀 편하십니다. 네, 그래서 자, 과세 매출 쪽은 이제 세금 계산서 부분이니까 세금 계산서 매출, 그리고 이쪽 세금 계산서 매입 있구나 라는 거에서 세금 계산서 학교비용 4번은 필요한 거니까 첨부 대상 부속명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발행집계표 쪽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여기서 카드 매출 쪽에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카드 매출 관련된 신용카드 발행집계표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아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2번은 수취한 거니까 매입 쪽이거든요. 카드 쪽 관련된 매입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쪽에 있는 카드 매입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신용카드 관련된 카드 매입이 있었으니 매입 신용카드 수취 명세서도 있었겠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세액 불공제 쪽 내용은요 없어요. 네, 매입 쪽 가시면요 과세 매입, 카드 매입만 있고 네, 여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쪽 없어요.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용은 부속명세로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에요. 부가세는 거의 여기 부가세 신고서 안에서 좀 해결하시는 쪽으로 해서 시간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9번은요. 네, 부가세 신고 시에 네, 주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신규 개업한 사업장을 부가세 신고 위에서 종사업장 추가 등록하려고 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중 추가로 등록해야 할 종사업장 이 부분인데, 네, 요거는 자, 시스템 관리 쪽에 있는 사업장 등록 쪽에 가시면요. 네, 여기 본점과 춘천지사, 부산지사, 대전지사가 있는데, 자, 주사업장 등록에 보니까 본점과 춘천, 부산이 있는데 대전이 없네요. 대전을 추가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4번 대전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20번 문제. 자, 한국생산 춘천지사에서요. 2019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직수출한 금액이 얼마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예, 요거는 입력부터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전표 입력부터 해야겠네요. 회계관리에 전표 입력을 해주시고 네, 춘천지사고요. 날짜가 1월 15일이에요. 1월 15일. 네, 그리고 네, 수출이고요. 일반으로 한 다음에 매출이니까 매출부가세를 할게요. 거래처는 DNH. 네. DNH. 전표 유형은 네, 이것도 기본 매출 전표고요. 세무 구분은요. 네, 세무 구분은 네, 이거는 수출로 하셔야겠네요. 수출 신고 번호가 있기 때문에 수출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두시면 되고. 네, 전자세금 계산서 여부 뭐 상관없고요. 네, 그리고 환종은 네, USD네요. 환율은 1,100원이고요. 외화 금액이 15,000달러. 1,650만 어치만큼 수출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 2, 3, 4, 5, 8, 1, 6, 5, 2, 1, 2, 1 X 네. 1 X 네, 이렇게 해서 했고 네,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수금 그냥 뜬 상태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네, 국내 매출액 사실 더 바꾸게 되면 사실 국외 매출액이 맞겠죠. 네, 그래서 매출 쪽 찾아보면 네, 해외 매출액 예, 이걸로 사실 이게 뭐 안 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외 매출로 하고요. 외상 매출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해서 쭉 내려오시면 네, 승인 됐고요. 그 다음에 네, 수출 관련된 거 예, 부가세 신고서 상에 네, 부가세 신고서 상에 들어가셔서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실적 명세서 쪽에서 하셔도 되지만 부가세 신고서상에서 다시 불러오기 하셔가지고 기타 쪽에 들어가셔서 세무유형 수출 쪽에 있는 공고가액 찾으시면 이게 더 간단하신 걸로 풀려지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6020000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네, 21번 문제입니다. 한국생산 본점에서 1월 31일 기준 원재료를 타계정으로 대체한 금액이 얼마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네, 이거는 원가 쪽 관련된 내용이고 결산 재무가 제표 관리 쪽에 있는 네, 요거는 뭐 기간 이런 게 딱히 없어서 그냥 원가 보고서 가셔도 네, 나오니까 여기 1월 31일자로 해서 네, 확인 눌러주셔서 조회하시면 되고요. 원재료의 타계정 대체, 타계정으로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타계정으로 대체한 거 100만원 찾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고요. 22번은요. 자, 다양하게 원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처럼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회계 단위별, 부문별, 부서별, 프로젝트별 이렇게 해서 네, 제공할 수 있는데요. 원가를 산출할 수 없는 거, 여기 없는 거 찾으라는 거예요. 보니까 비용센터별이 없네요. 3번 정답. 23번 문제. 자, 1월 31일 기준으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600만 원이라면 기초 원가는 얼마인가요? 라는 부분이고요. 제조 원가는 모두 직접 원가다 라는 부분입니다. 기초 원가라는 게 일단은 원재료, 재료비랑 노무비
요게 두 개가 합쳐진 게 이제 기초 원가라는 걸 일단 개념을 알고 있느냐도 먼저 물어본 거였고요. 그리고 사실 원가 보고서에 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도 사실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네,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4,600만 원인데 지금 기말에 남은 재고액이 600만 원이잖아요. 그럼 4천만 원만큼 원재료를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노무비가 3천만 원 썼다라는 게 보이시죠? 3천만 원. 그럼 7천만 원만큼이 기초원가다라고 해서 이렇게 푸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뭐 입력하지 않아도 사실상 뭐 이게 이게 시험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셔서 편하신 대로 빨리 찾아가셔서 풀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조금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결산 쪽 가셔가지고 자료 입력 쪽에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2019년도 1월 한 달간에 있는 결산 자료 쪽에 있는 거, 그래서 저기 재료비 쪽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원재료비 4천만 원, 재료비 썼구나, 4천만 원 썼구나 라는 거 파악하시고, 노무비 3천만 원 썼구나, 기초원가는 두 개 합친 7천이구나, 이렇게 찾으셔도 상관없어요. 정답은 일단 4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편한 걸로 푸세요. 네, 그리고 24번 문제, 자, 매출원가와 원가 견비를 바르게 연결한 건데요. 네, 이거는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셔도 돼요. 원가 보고서에 뭐 처음에 뭐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네, 보려고 하는 거는 조회했을 때 요 화면으로 떴을 때에 여기 한국생산은 매출원가는 제품 매출원가 45500 코드를 쓰고 있고 500번대 제조 원가 경비를 쓰고 있다라는 거, 요게 여기서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는 게 가장 정확하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25번 문제인데요. 1월 말 결산 시에 원가 보고서에 계상할 감가상각비라는 부분이고, 근데 요거는 감가상각비 쪽이라서요. 감가상각비 현황 쪽 이쪽으로 가주시면 돼요. 감가상각비만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본점 쪽에서 1월 말이고요. 기간, 그래서 2019년도 1월 달까지만 조회하시면은 1월 안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 현황만큼만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원가 보고서에 들어갈 부분이니까 경비 구분을 500번대로 해서 좀 상세하게 좀 하겠습니다. 네, 기초가에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네. 쭉 하면, 네, 단기 감가상각비 여기 나오네요. 1433196. 정답 1번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중간에 좀, 네, 녹화가, 네, 좀 잘렸지만 연결해서 보시면 되시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연습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결산 자료 입력하는 것도 딱히 없었고 문제가 그래도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이 정도 선에서 연습해 주시면은 합격선에 충분히 들어가시니까 계속 기출문제 위주로 조금 연습을 막판에는 좀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